단순하게 뭐 그림을 그리다 재주가 없으니까 건축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게,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술대학이라고 하는 1964년에서 8년 사이,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군사독재 시절이고, 그러한 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절에 미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술 세계를 보는 것이, 미술을, 작가가 작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접촉하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나 미라는 것을 생산하면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하갖고 분배하고 하는 것이 충분치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비하면 건축이 훨씬 더 미술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훨씬 더 공적이고 서로에게 나누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축가로 서서히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60년대라고 하는 한국의 한 젊은이가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에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그것보다는 훨씬 사회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미술보다는 오히려 건축이었지 않았는가. 건축은 훨씬 더 공공적이고, 공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범위가 건축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한 것은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영국 19세기의 디자이너면서 건축도 하고 또 벽지도 그리고 또 사회운동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보고 그 사람의 일생에 세 가지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무슨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동에 만족하고, 두 번째는 환경의 질에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부의 어떤 분배에 이바지하고, 그런 세 가지의 인생을 살다가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그 영국인의 일생이 마음에 들었고, 그럼 나도 따라서 만일 아름다움이나 부를 생산하면 노동에 만족하면서 부를 생산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미술을 하다가 건축을 하게 된 거는, 한 개인이 한 60년대 젊은 정병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돌파구로서 미술에서도 충분히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건축이라는 데 훨씬 더 나의 성향과 평생의 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넓게 열려 있다. 부인헌이라고 조그만 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을 흙을 주제로 해서 지었죠. 그래서 흙을 주제로 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집은 항상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원초적인 것일 텐데, 대신에 사람이 이렇게 집 속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견고하고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안마당에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벽을 하나 만들었죠. 집은 지속되고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라지는 토담을 하나 마당에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늘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사라지는 벽 또는 시간의 벽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과 안주하고 이렇게 지속하는 벽, 이렇게 항상 같이 놓고 봐라. 왜 그러는가 하면 세상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집안에서 거주한다는 또 다른 의미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흙의 원래적인 성질은 그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것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이 집 한 구석에 있어야 집이 더 집답고 더 안전하고 지속되고 하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사라지는 벽을 집 한 마당. 집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리얼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이지만 집 한 구석에는 항상 뭔가 조금 신성한 것, 현실적이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집 한 구석에 있는 것은 집을 집답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요. 제가 흙건축, 다른 모든, 저는 흙건축이라고 따로 흙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건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흙건축에서 중요한 건 건축입니다. 저에게는 흙 자체보다도. 다만 흙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질 때문에, 그 특질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집에 쓰여지는 가장 큰 것은 흙 자체가 조그만 입자들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벽체로. 그래서 숨을 쉰다고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흙을 건축에 사용하는 큰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따뜻한 빛, 저녁 노을을 받은 그 한 집의 흙벽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 건축이라는 게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계량적이고 순환적이고 전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건축에 있어서의 생태적이라고 하면 사람과 건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끊임없는 교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으로 생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생태의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과 집이 서로 끊임없는 소통을 해서 사람이 사는 자국이 그 집에 남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대화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면 할수록 그게 생태적인 집이고, 흙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나이와도 같은 가장 오래된 소재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흙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흙은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만 입자들이지만 그것이 뭉치고 합쳐지면 그것이 하나의 큰 집도 이뤄내고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그 모둠살이하고도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개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떤 의지에 의해서 벽도 되고 집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입자나 개체나 개인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폼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사는, 지구에서 인간이 사는데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와 비슷한 것을 이렇게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가히 우주적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인간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거기에 흙에 둘러싸여 산다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멋있는 일이 아니냐. 곳으로 넘쳐나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오히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이는 시각적인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슴으로 어떻게 느끼면서 사느냐. 그래서 저는 보는 건축보다 이렇게 느끼는 건축을 하고 싶고 그 느끼는 건축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흙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소재보다 흙이 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잉의 시대예요. 모든 게 넘쳐나요. 보는 거, 듣는 거. 거기에서 건축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어떻게 좀 순화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말초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부터 가슴으로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